네, 안녕하세요. 2일에서 최대 14일까지 걸리는 소상공인의 복잡한 매출 정산 주기를 단 하루로 앞당겨드리는 얼리페이 대표 장한성입니다. 최근 네이버 파이낸셜 조사에 따르면 약 85.5%의 셀러분들이 온라인 선정산 서비스에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기세로 온라인 선정산 시장은 약 150조 원을 훨씬 웃돌 정도로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오프라인 선정산 시장은 이렇다 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외식업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입금 주기가 긴 배달 매출이 주요한 매출 채널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외식업계 사장님들은 현금 흐름에 대한 피로도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280만 개 가맹점 중에 요식업, 그 중에서도 배달 앱을 이용하는 약 24만 개 가맹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배경은 최근 배달의 민족에서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 소진으로 인한 주문 취소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상금을 받을 수 없는 주말 및 공휴일에 가장 많은 취소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말 운영 자금을 위해서 고금리 대부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각 카드사로부터 이제 확인된 판매된 매출 자금을 주말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각 카드사별로 매번 신청해야 하고 대출 기록 발생, LTV 적용 등 여러 제약 사항과 일부 카드사는 수익성 문제로 운영하지 않아 가맹점에 미치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얼리페이는 이러한 빈틈을 파고들어서 적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소상공인의 니즈를 완벽히 채우지 못하는 반쪽짜리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입 진행을 위해서 인감증명서 10통과 같은 복잡한 가입 절차는 물론이고 신용 점수 하락, 은행 필수 방문, 매장 매출만 선정산, 배달 매출만 선정산 등 고객의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얼리페이는 비대면으로 절차를 간소화해서 단 5분 만에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가입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고요. 배민, 요기요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일어나는 카드 매출, 배달 대행 매출까지 365일 매일 정산해드려서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용하는 여신금융협회 데이터는 물론이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는 카드 단말기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드 단말기별로 특성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를 취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 집중을 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365일 정산, 폭넓은 정산, 정확한 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얼리페이는 월 1억 원 이하의 유흥업종만 아니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의 제한을 최소화하였고요. 무약정, 무서류, 신용 점수와 무관한 얼리페이만의 산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카드 깡이라는 부분을 자체 FDS 시스템을 설계하였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와 연동해서 고객의 급격한 신용 점수 하락에도 실시간 반응하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손쉬운 회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기술 덕에 얼리페이는 실제 작년 론칭 이후 현재까지 누적 약 130억 원, 매출 건수로는 55만 건 선정산 집행하면서 단 한 건의 부실 없이 현재까지 집행 채권 회수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리페이는 하루 2,000원씩의 구독료를 받아 안정적인 1차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나중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공식 론칭 이후 6개월 만에 약 1000%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 무료 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하시는 비율이 95%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 시행한 고객 만족 조사에 따르면 100%의 유저들이 얼리페이 서비스를 추천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재밌는 부분은 별도의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0개 치킨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옆 동네 60개 치킨, 그 옆 동네 60개 치킨 사장님을 소개하여 자연적인 바이럴 루프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친구 추천과 같은 여러 프로모션에 집중해서 가맹점 모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실제 가맹점들과 접점이 있는 다양한 업종의 관련 기업과 제휴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약 36만 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KT 자회사인 스마트로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LG, 유플러스와 KT 통신사와도 소상공인 패키지 상품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활발하게 온라인 선정산을 제공하고 있는 올라핀테크와는 컨소시엄 형태로 농협 기업 뱅킹 서비스의 제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약 1,000개의 유료 가맹점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가맹점 모수가 늘어나게 되면 얼리페이에서 쥐고 있는 페이먼트를 활용해서 여러 부가 서비스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 식자재, 주류 도매 중개업체 등이 있습니다. 얼리페이는 단순히 돈만 먼저 주는 금융회사가 아닌 사장님들의 생존부터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 흐름을 앞당겨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음 미션은 사장님들의 지출을 유연하게 해드리고 또 지출을 줄여드리고 나아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에 얼리페이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저희는 작년 4월달에 설립해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선보였고요. 아직까지는 투자 이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요. 현재 이 자리는 대전 창경 대표로 나왔지만 서울 창경, 경기 창경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진행 중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인 저는 컨설팅업과 자영업 전문 P2P 업체에서 근무하며 소상공인 관련 시장에서만 10년 가까이 인사이트를 쌓아왔고요. 금융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과 실제 자영업 경험자, 은행 경력자 등 여러 재능 있는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희망하는 금액은 3억 원이고요. 마케팅과 R&D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얼리페이는 선정산이라는 작은 시작으로 데이터댐과 페이먼트를 활용해서 여러 비즈니스를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끼 포자 배양을 통한 산림재난 복구 키트를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드 오브 네이처 대표 박재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끼랑 포자 같은 단어를 들으셨을 때 되게 생소한 아이템이실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런 이끼를 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한 데에는 예전에 읽었던 백과사전의 한 구절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환경이나 자연 같은 게 없는 원시 지구의 극한 환경에 가장 먼저 등장해서 적응하고 지금까지 진화해온 게 바로 이끼거든요. 그 이끼의 강인한 생명력과 끈질김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원시 지구와 같은 극한 환경은 지금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산림 재난을 가장 먼저 들 수가 있는데요. 산림 재난은 지금까지는 국가적 혹은 지역적인 재난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국가와 지역을 넘은 범지구적 재난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불은 단순히 불만 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불이 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불이 꺼지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한테 큰 상처를 안겼던 강원, 경북 산불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인데 피해액은 약 1947억 원, 하지만 복구 금액은 약 3,983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이번 달 들어가지고 약 30% 정도가 더 늘어나가지고 산정이 되어서 현재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복구에 들어가는 시간 또한 최소 20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과 시간을 들여서 복원을 하고 싶더라도 복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산림 복원을 위해서는 중장비와 인력이 들어가서 직접 거기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산에는 임도가 그렇게 잘 닦여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산불이 임도가 잘 닦여 있는 곳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은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버려지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콥 27차 회의, 이제 26차 그리고 이번에 열린 27차 회의에서 산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새로운 이제 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산림 복원 솔루션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응답하여 국내 토종 이끼를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국내 토종 자생 이끼의 포자를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영양 공급액과 배합 호르몬 그리고 포자 배양액을 혼합 공중에 살포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으로 키트 형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림 방지용 헬기, 산림 방지용 드론, 농약 살포기 등을 통해서 살포가 가능해서 기존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모두 매우 크게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산림 복원을 하면 나무를 심으면 되는 게 아니냐,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이 달이나 화성에 가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와 식물도 그 기초적인 환경이 갖춰져야만 생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산림 복원은 매우 오랜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야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가장 기초가 되는 토양 복원 단계에 들어가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기초를 복원하는 기업입니다. 앞에 보시는 자료가 실제로 기존의 산림 복원 방식과 저희 방식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했을 때 14주가 경과된 뒤에도 계속해서 그름과 재가 남아있고 식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 키트를 살포하고 14주가 경과되자 대부분의 이끼들이 활착에 성공했으며, 중앙 부분을 보시면 작은 식물도 이끼 위에 자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끼를 자라게 하고 초록색으로 만드는 키트가 아니라 식물이 자라게 하는 이제 근본을 회복시키는 키트인 만큼 저희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토양 내 총 유기물량 그리고 칠소 회복량이 기존 방식에 비해서 최소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식물의 자연 발생까지 걸리는 기간이 50%까지 감소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방식들, 방치하여 복구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경제성은 매우 뛰어나지만 안정성과 복구 속도가 극도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자니 떨어지는 경제성만큼이나는 안정성과 복구 속도가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복구 방식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으로 그리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전문 인원들이 이제 가가지고 토양 샘플과 현지에 있는 이끼들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 토양 환경에 맞게끔 양액과 호르몬을 재배합하게 됩니다. 이후에 살포와 분석을 반복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10만 제곱미터의 이제 보건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가가지고 드론 그리고 위성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보건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요. 이끼들을 직접 채취해 온 다음에 이끼들을 동정하고 배양하는 기술까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티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약에 산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산림청에서 먼저 피해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지역 산림과에 지역을 배정해주게 되고 공고를 띄어서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 중간의 핵심 요소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기업과 실무를 실제로 진행하는 실무 기업에 키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키트 공급의 경우에는 키트 완제품 형태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는 기술 세럼 형태 공급이 있는데, 국내 공급 같은 경우에는 키트 완제품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끼가 생물이고 반출이나 반입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단점 때문에 기술 세럼 형태로 공급을 하고, 이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액이나 호르몬 데이터들을 예외로 제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국내 산림복구 시장 3천억 원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고요. 3천억 원은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50% 이상 그리고 피해 면적은 8배 이상 증가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국내에서 모은 포트폴리오들을 기반으로 세계 산림복구 시장 50조 원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산림 재난 면적이 너무나도 광대해서 실제로 복원을 전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면적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과 국무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실제 다녀오고 현지에 있는 연구관들과 그리고 정부 기업과 협업을 해가지고 향후에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함께 하기로 MOU까지는 아닌데 이제 구두적인 그런 약속이 오간 상태입니다. 저는 이들을 바탕으로 올해 매출을 1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 이제 손익분기점 돌파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올해 벌써부터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손익분기점들은 매우 빠르게 달성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제 산림청 그리고 서울대학교 롯데벤처스, 미스크, 플래네이치 그리고 H온드림 즉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끼라는 게 조명받기 전에 한 5년에서 7년 전부터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던 석박사 인원들로 이제 5명 대부분의 인력들이 석박사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저희만큼 이끼를 잘 알고 그리고 생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늘에서 자인 내리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코드 오브 네이처 대표 박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워크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시소의 박병규입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혹시 이 슬라이드에서 아시는 회사나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엔잡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는 IT 업계 내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엔잡 지원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타겟은 좀 특이합니다. 전업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많이 이해하실 때 프리랜서 플랫폼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현업에 있고 엔잡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열리는 엔잡 시대가 있죠. 그래서 주 4일제 재택근무 등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잉여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세일즈나 셀프 브랜딩을 위한 플랫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 되게 높은 허들입니다. 그리고 배달업 등으로 인해서 이미 엔잡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주목하고 있는 전문성을 살리는 엔잡에 대한 수요는 이미 엔잡이라는 트렌드와 없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커리어와 연관된 엔잡 수요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보이시는 슬라이드처럼 IT 개발자를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강의, 부업, 컨설팅 등의 일을 이미 많이 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업 역시 뭐 최근처럼 시장이 좋지 않거나 혹은 좋더라도 계속 정규직 혹은 아웃소싱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상시로 존재하고 있고 이미 기존의 정규직이 아닌 시니어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외주 혹은 퇴사자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재채용 이런 식으로 이미 정규직과 관련된 시장은 많이 혁신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커리어 기반으로 엔잡을 희망한 인재는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아르바이트성 업무나 혹은 프리랜서 방식의 외주 방식의 서비스는 존재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은 지인을 통해서 수소문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혼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꽤 재미있는 프로젝트나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회사 역시 전문 인력에 대한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뭐 이미 스타트업에서는 뭐 개발자 뽑는 사람을 뽑는 시장까지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꽤 많은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프리랜서나 아웃소싱 인력 같은 경우도 기존의 에이전시나 프리랜서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이상의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역시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전문직 엔잡러 기반의 워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인재의 다음번 이직 연결을 해주는 인재풀 서비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초단기로 채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아웃소싱 팀 자체를 엔잡러로 구성해서 진행해주는 아웃소싱 서비스, 이 세 가지를 주요한 서비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웃소싱 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2016년에 창업을 해서 꽤 많은 스타트업 혹은 중견기업들의 신사업 프로젝트들 혹은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엔잡러만으로 만들어진 팀으로 직접 구축하고 많이 만들어 왔었고요. 초단기 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한 실무 인력이 필요한 혹은 풀타임 채용은 부담스러운 인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인재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을 저희는 잠재적인 후보자를 미리 연결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런칭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수익 모델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한 이후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중심으로 계속 성장해 왔고요. 현재까지도 매출의 80%는 B2B 아웃소싱을 수주하여 엔잡러로 구성된 팀을 만들고 이 팀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매니지먼트나 기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추가해서 수익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수익 모델이 있는데 전체 매출의 80%는 B2B 아웃소싱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서비스마다 좀 다른 식의 비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창업한 지는 이미 꽤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사실 좀 변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창업하면서 처음에는 스타트업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개발자를 왜 이렇게 못 찾지? 전문가를 왜 못 찾을까? 근데 이런 인력들이 퇴근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걸 연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왔던 회사였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해서 2020년에 13억 매출까지 찍었는데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많이 하면서 재택, 엔잡이라는 키워드가 예전에는 제가 이런 VC 분들 앞에서 엔잡이라는 말조차도 잘 꺼내기 어려웠었거든요. 되게 네거티브하게 보거나 혹은 되게 마이너한 시장 이런 식으로 많이 봤는데 이게 시장이 많이 바뀌는 트렌드를 좀 보고 저희가 아웃소싱 사업을 2021년에 과감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받지 않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로 좀 나아가 이런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사실 1년 반 정도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를 하고 기존 서비스는 언제나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최근에 이제 스케일업이 가능한 플랫폼인 세컨팀이라는 서비스로 다시 리브랜딩 및 서비스를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시 런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성장 로드맵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엔잡러 기반의 수요를 모아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양한 서비스의 가장 큰 핵심은 회사가 구매 가능한 서비스로 바꾸자라는 게 저희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사실 엔잡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소싱 인력이 훌륭한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엔잡러로 구성되어 있든 프리랜서로 구성되어 있든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세컨팀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엔잡러로 구성해서 회사 입장에선 채용에 준하는 혹은 채용보다 더 좋은 인적 자원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영역들을 구축하고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인재 매칭 시장을 좀 타겟팅하고 있고 이 내용은 최근에 원티드랩 다트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작성한 거고요. 국내 인재 매칭 시장 같은 경우는 광고 시장을 포함해서 한 2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아웃소싱 기반의 전문직 채용 시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타이밍 같은 경우는 빠르게 넘겨서 설명드리고 저희의 경쟁사랑 가장 큰 차별점은 저희는 매칭을 할 때 100% 채용을 위한 매칭이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동시에 유사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는 아웃소싱 기반으로 매출을 계속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화된 전략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프리에이로 한 20억 정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라운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PM 직군에 있는 분들과 IT 분야의 많은 개발자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옥석 가리기에서 저희는 끊임없이 현금을 창출하면서 플랫폼으로서 엔잡이라고 하는 거대한 트렌드, 저희가 VC분들 만났을 때 엔잡이라는 트렌드는 거대하게 밀려오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분명한 플레이는 사실 없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엔잡이라는 트렌드를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TS 바이오 박정건 대표입니다. 저희 STS 바이오는 그 Supporting the Safety 약자로 STS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병원에서 실제로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2019년 11월 29일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최초에는 저희 제품이 아닌 상품으로 180만 불 수출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부설 연구소와 소셜벤처 등록을 해서 11억 5천만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했고 GMP 공장을 성남에 매입을 해서 지금 양산을 위한 셋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T3 등급 받고 올해 5월 달에는 저희 멀티바이알 모델 제품의 신기술 인증을 산자부에서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CE하고 FDA 인증을 받기 위해서 ISO 13485하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고요. 현재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국산 의료기기 평가를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는 부산대 병원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제조 허가가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일부 동물병원을 비롯해서 연구실에 먼저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일회용 의료기기하고 개발 제조업이 주 분야인데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영역에 있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학회나 협회에 있는 약사,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하고 더불어서 저희 개발 제조 플랫폼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 첫 번째로 폐쇄 시스템 약물 전달 장치라고 하는 CSTD를 개발을 했고요. 약물을 조제할 때 오염을 막으면 환자를 보호하고 또 세포 독성을 가지는 위해 약물의 누출을 막으면 다른 환자와 의료 종사를 보호하는 그런 안전 의료기기인데요. 해외보다 20년이 뒤처진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아직까지 이런 CSTD를 많이 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다가 효율성을 더한 새로운 가치의 제품으로 저희 제품 컨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17년부터 USP 800이라고 하는 약제안을 위해서 지금 글로벌 표준이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12년도부터 CSTD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의 국가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1억 500만 유닛을 사용을 했고 매년 18.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CSTD를 쓰므로 해서 각 병원에서 누출이 일어나는 위해 약물에 대한 누출을 막아서 시설 오염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각국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바늘 조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부담 때문에 약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이직이 좀 심각한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병원 약사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3년 이하에서 한 67.8%가 이직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업무 과정이나 안전사고, 의료과실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결국에는 환자 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태아산재법이 있는데요. 주로 반복된 사건이 계속 일어나거나 근로자가 안전에 필요한 요구를 했을 때 경영진에서 묵살했을 때 이런 거에 조촉이 되고요. 이 태아산재법은 제주의료원에서 항암제를 빠타가 그 분말을 마신 간호사들이 집단 유산을 일으키면서 불거진 문제가 10년 동안 법정 싸움 끝에 심장 기형아로 태어난 4명의 이제 아이들이 산재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게 된 그런 법입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센터에서도 이런 위해성에 대한 논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런 CSTD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해 약물은 총 217종 중에 항암제 116종을 포함해서 비항암제, 항바이러스제, 항호르몬제 같은 약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런 그 국내에서 아직까지 바늘 조제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도 조제 못지않게 많은 누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논문 내용이고요. 저희 제품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액백에 꽂는 장치, 바이알 약병에 꽂는 장치, 그 다음에 주사기에 연결한 장치 세 파트로 되어 있고요. 바늘이 없고 저희가 실리콘 마개를 이용한 폐쇄 장치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음압이 걸리는 구조고요. 제품 간이 연결이 되었을 때만 공간이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약액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 시에는 다시 막힘으로 해서 외부 공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염도 막아줄 수 있고요. 제가 7일 동안 3회에 걸쳐서 약을 나눴어도 오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공인시험 기관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파우더 분말제를 외부 공기에 노출 없이 주사기 내부에 섞어서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주로 이제 수술방에서 항암제를 조제할 때 좀 용이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조제된 거는 수액제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맞을 때도 전혀 이제 누출 없이 안전하게 희석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약병 주사기 수액병으로 해서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요. 현재는 그 대한종양간호학회랑 같이 이 IV 세트 영역에 있어서 항암용으로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있는 3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만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모델로 해외 제품에는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보험을 받을 때 단독 지정으로 받아서 비경쟁으로 판매가 가능한 그런 모델이고요. 제가 이제 성남에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평택에는 저희가 GMP를 7월 달에 완료를 해서요. 클린룸 사출을 포함해서 조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양산 설비를 지금 갖춘 상태이고요. 8월 한 달 동안 일단 시범으로 10,000세트 제품을 생산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개발 제조 분야의 비즈니스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8월 1일부터는 영업 조직을 구성해서 현재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있는 수출하고 국내에 있는 부분 구분 없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제약사하고 콜라보 할 수 있는 융복합 제품으로 시장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USP 800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제 멸균 제품이 필요한 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도 저희가 관련된 제품 용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CSTD로 보는 시장은 최대 한 600억 정도의 100억 단위 시장이고요. 저희가 용기를 개발하면서 융복합으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1,000억 단위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자본력을 가지고 제약사에서 OEM으로 자체적인 약을 받기 시작할 때 큰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4가지 분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는 투약에서 조제만 있었던 게 최근에는 수술, 시술까지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아직 급여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먼저 동물병원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수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사업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치과 전문 메타버스 플랫폼 덴탈버스를 발표할 추리뱅카이 대표 김인산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치과에 가시면은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먼저 치과 의사가 환자의 구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촬영한 다음에 좀 환자의 상태가 좀 심각하면은 기공물을 주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임상 진단 과정에서는 환자는 출혈과 통증, 이시림 혹은 구강 내 이물감 같은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경험이 많은 의사더라도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공물 주문할 땐 아직도 랩지라고 해서 손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 환자의 데이터를 이메일, CD, USB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는 곳이 바로 저희가 치과 병원에서 찾았습니다. 치과 의사는 환자의 사진만 보고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공지능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입니다.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환자의 구강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최적의 진료를 하는 것인데 환자의 구강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플랫폼으로 구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임상 진단 없이 인공지능이 정확히 진단을 하고 치과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환자의 데이터입니다. 환자의 데이터의 중심이 되는 게 환자 관리 프로그램, 즉 원무, EMR 진료 프로그램이고요. 치과 환자와 치과를 연결하는 환자용 앱, 그리고 치과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마지막으로 기공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기공 주문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은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즉 치과의 3대 질환인 충치, 치주염, 부정교합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이것을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 디지털 덴티스트가 되면서 치과의 각 분야에서 매우 높은 미래 가치를 갖는 스타트업들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각각의 분야를 하나씩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어서 서비스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치과는 필요할 때마다 각 다른 프로그램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을 락킹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덴티스트가 되면서 이 치과 시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약 59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기술만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디지털 의료 사업을 지원을 하고 고객이 확보되어 있으며 그 시장이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먼저 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 미국, 글로벌로 시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 인공지능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그리고 국내외 약 50여 명의 치과 관계자들이 저희 플랫폼의 사용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환자, 치과, 기공소를 연결해서 나타나는 중개 수수료와 마케팅 솔루션 그리고 인공지능과 EMR 구독료입니다. 현재 저희 2022년에 개발을 마무리하고요. 2023년에 해외 시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5단계 사업 계획을 통해 2026년에 IPO를 통해 엑싯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들은 대부분 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치과 질환을 진단하는 것을 저희가 출원을 했고요. 덴탈버스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프리팁스, 디딤돌 산학용 플랫폼을 수행하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 구성입니다. 현재 저는 이 사업을 위해서 조선대학교 치의학생명공학과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3년 동안 저희 엔지니어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력기관하고 자문단 현황입니다. 환자와 치과, 기공소를 연결하는 치과 전문 메타버스 플랫폼 덴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저알러지 영양제 처방 사료 전문 제조기업 주식회사 노즈워크 대표 장현덕입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반려동물 영양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하게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현재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정말 빠르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약 257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국내 또한 6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에서 집중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 점점 이 시장의 성숙함에 따라서 나이 드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고 초반에 소비 트렌드가 사료와 간식에 집중되었던 것이 이제는 영양제와 토탈 반려동물 케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반려동물 시장 중에서 매년 8.4% 이상을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펫케어 시장이며 8세 이상의 반려동물 평균 치료비가 이제 46만 5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가장 큰 이유로는 저희는 반려동물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반려동물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2022년 약 15년으로 상승하였으며 희망 수명은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찾고자 하는 것은 영양제와 처방사료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 영양제 시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영양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해외 브랜드가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외 브랜드들은 질병 라인업단 3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을 뿐더러 또 이 제품들이 정말로 그럼 좋은지 저희가 약학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통 과정 중에 침전, 응집, 상분리 등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실제로 표기된 함량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미세유화 현탁 기술을 확보하여 영양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세유화 현탁 기술이란 이 기능성 원료들을 쉽게 말해 나노 입자까지 분해한 이후에 제조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정성과 그리고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으로 대부분의 영양제에 아이들의 기호성 때문에 원육을 첨가하여 불안정한 기능성에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원육을 첨가하지 않고도 높은 기호성과 저알러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력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R&D 성공 판정들과 식약처 인증기관의 임상 실험 그리고 다양한 특허들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기술 능력을 계속 키우기 위하여 자체 기업부설 연구소와 그리고 단국대학교 약학대학과 협력을 통하여 꾸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대표 제품 및 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브랜드로 나누어서 시장에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노즈워크라는 브랜딩에서는 건강기능 식품을 그리고 패스힐이라는 브랜드에서는 반려동물 전문 영양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바로 페노비스 라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이 집약된 제품으로 현재 이 제품들은 롯데마트, 이마트, 동물병원에서도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해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함량들 그리고 안정하지 못한 제품들을 저희는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으며 가장 큰 가격에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2022년 1월 판매 시작으로 9월까지 현재 50만 스틱을 판매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라인업으로는 저희는 앞으로 타정 타입의 영양제를 또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타정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함량은 높게 들어있지만 아이들에게 먹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 캡슐 공법을 통하여 기능성 원료들을 캡슐 안에 가두고 아이들에게 냄새나 맛을 느끼지 못하게 이제 하는 타정 타입을 현재 개발하여 4월에 출시를 첫 제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매출 현황입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7억 15억이 15억을 현재 달성한 상황이고요. 현재 1종 개발 제품당 현재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 제품당 3.5억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저희는 더욱더 빠르게 현재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들은 저희 자력으로 했을 때 매출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마케팅 유통 채널들입니다. 저희 제품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연예인들 그리고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많이 또 사용을 해주시면서 무료로 PPL도 많이 또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은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오프라인, 온라인, 올리브영, 롯데마트, 이마트 대형 매장들도 직접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성과입니다. 저희는 2021년 태국, 홍콩, 중국의 첫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태국에 약 23년까지 20만 불의 계약을 성사하였으며 앞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좀 더 수출을 많이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왜 투자를 받아야 하는지,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5년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반려동물 인구 중에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매장들도 늘어나고 무인 점포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설명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 이렇게 아이들이 아프거나 부작용을 입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이들의 바코드 촬영 한 번으로 이 제품이 아이들에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였으며 현재 1차 베타 테스트 완료 이후에 2차 동물병원에 우선 배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체 유통망에도 조금 더 매출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 단계에 따라서 저희는 구독형 서비스와 호텔, 동물병원 등과 같은 멤버십 서비스도 차례로 구축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기업 가치는 현재 50억으로 측정을 하고 있으며 투자 희망 금액은 약 2억입니다. 2억을 투자받게 된 이후에는 저희는 영양제 라인업 확대와 처방식 사료 그리고 온오프라인 채널 확대에 주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명의 인력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단국대학교 약학 인력들을 주로 고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 환경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단순한 반려동물 영양제 회사가 아닌 반려인들의 트렌드를 이끄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